자, 예고해 드린 대로 경기도 하남 갑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만나보겠습니다. 참고로 이 지역에 출마한 이용 국민의힘 후보에게도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 드렸으나 고사했습니다. 기회가 되면 다시 모시겠습니다. 자, 추 후보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, 엊그제 선거사무소 성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예, 초대하신 거예요? 다 어떻게 되신 건가요? 다? 추천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예. 주로는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. 예. 특히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그 기대를 안고 잘 해내겠다 그런 각오도 서는 날이었습니다. 예, 총선 출마는 원래 계획하셨던 건가요?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예. 나라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무너지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국민들께서 하시는 걱정 또 여전히 속고 있으실 국민들께 검찰총장 윤석열을 징계했던 법무부 장관으로서 진실을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강한 책임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세웠습니다. 예, 그런데 광진구에서 5선 하셨죠? 네. 예, 이번에 성동구 희망하셨지만 하남 갑으로 전략 공천됐습니다. 네, 제가 뭐 성동구를 희망했다 하는 건 오보일 것 같고요. 아, 그렇습니까? 그거 아닌가요? 네네. 예. 네네. 하남의 그 중요성, 전략적인 중요성을 당에서 판단을 해서 이제 저를 내려 보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. 특히 윤석열 정권 심판,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, 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이 전략적으로 저를 내세우겠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일찌감치 드렸던 것 같고요. 예. 또 얼마 전 신장시장 이곳 지역구에 신장시장이라고 있습니다. 이재명 당 대표가 오셔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가장 앞장서 왔고 앞장설 추미애에 대한 지지 호소를 거듭 당부를 드렸습니다. 예. 네. 여전사란 별칭은 마음에 드십니까? 뭐 추미애만큼만 싸워라 예. 하는 기대가 있었고요. 또 당시 180석이 사실은 사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좌고면하거나 또는 머뭇거리거나 책임 회피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 윤석열 검찰 독재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예. 당이 하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모두 다가 전사가 돼야 되는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저에게 또 그런 애칭, 별칭 요구를 예. 담아 주신다면 뭐 기꺼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각오입니다. 아, 마음에 드시는군요, 일단. 그 별칭은. 어떤 시대 사명이라고 각오하고 있습니다. 예. 네, 그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 중에 어떤 정치적 고관여층에서는요. 네네, 기존 정부,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도 주고 유권자들이 그다음에 네네. 180석도 줬는데 제대로 한 게 뭐냐 이런 비판하는 분 없지 않습니다. 적지 않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자기 성찰이 있어야지만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힘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성찰적 요구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된다고 보고요. 앞으로 더 잘하겠다. 이제는 제대로 싸우겠다 하는 것을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가 혁신 공천을 통해서 충분히 그 각오를 보여드리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, 상대 후보 평가 좀 해주시죠. 이용 국민의힘 의원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수행실장, 소위 네네. 호위무사라고 불렸는데요.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이미 대통령은 국민의 그 목소리, 비판적인 목소리를 안 듣고 입을 틀어막고 있지 않습니까? 경호원들이 나서서 즉각 제지하면서 사지를 들어서 바깥으로 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왜 더 필요한다는 말입니까? 뭐 저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요.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하남 시민들만 바라보고 정치할 생각입니다. 예, 지역구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뭔가요? 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만 최대 현안이자 가장 시급한 것은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. 교통이 아주 그 힘듭니다. 이곳은 그 약속했던 그 위례 신사선이라고 하는 공사도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고요. 이 정부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. 예. 뭐 그런 것을 좀 빨리 해결하는데 정치적 경험과 추진력
책임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. 그 적기에 제가 당에서 투입된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, 일반 정치 좀 여쭤보겠습니다. 네, 이종섭 호주 대사 네, 귀국했는데요. 이 네, 전개 네. 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호주 대사가 아니라 그 범죄 혐의자가 주요 증인으로서 또 대통령 책임도 또 밝혀낼 수 있는 주요 핵심 증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. 그 호주 대사를 임명했다 하는 것은 출국 금지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공수처에 의한 출국 금지인데요. 출국 금지를 풀지도 않았는데 출국 금지가 풀렸다 이렇게 우기면서 도주를 시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총체적 난국이라 할 수 있고요. 적반하장인 겁니다. 한마디로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책임 회피가 아주 뻔뻔하다 이렇게 국민을 아주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, 지금 국내에 들어온 다음에요. 그 네네. 이종섭 대사가 공수처에서 소환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요. 전직 네네.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과정, 피의자가 네. 소환 조사를 요청하고 하는 과정은 어떻게 네. 평가하십니까? 뭐 그거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했던 말을 좀 상기시키고 싶습니다. 이런 말을 했죠. 수사가 본인 마음이 아무리 다급하다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수사에 잘 응하면 될 것 같다.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. 그 공수처가 수사 일정을 뭐 피의자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까? 이 이종섭 대사는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뿐만 아니라 그 출국 금지 조치 상태에서 그 대사 임명 과정과 출국에 대해서도 저는 수사를 받아야 된다. 수사 받는 자세부터 갖춰라 이렇게 경고하고 싶습니다. 예, 공수처는 소환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. 이것도 전직 네네.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? 이 수사 과정은. 충분히 그 증거 자료를 다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 마지막에 이제 사실은 그 주요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는 것이죠. 뭐 그때까지 조신하게 대기를 해야 되겠죠.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그러면. 예, 네. 한동훈 위원장 발언을 좀 뭐 들으셨겠지만 공수처가 지금 네네네. 정치질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? 이렇게 중요한 소개해드리면요, 제가 자기들한테 불리하다라고 할 때는 그 정치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. 그렇게 말을 할수록 뭔가 조력자 아닌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호주 대사로 보내는 과정이나 이런데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의심을 받게 되겠죠. 예, 이 발언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중요한 네.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시끄럽게 언론 플레이하고 직접 입장문을 내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다. 이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인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러 차례 특히 이재명 다음 대표의 사건에 있어서는 정치적 발언도 했고요. 또 여러 차례 조롱 섞인 그런 말도 했고요. 또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? 뭐 그 영장 청구서를 국회에서 흔들면서 했던 말들, 마치 그 엄청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말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제명을 낭독하면서 징역 뭐 몇십 년에 처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발언도 서슴지 않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법무부 장관 시절이나 또는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아서나 그 터무니없는 과장 날조 왜곡을 함부로 무책임하게 막 하는데요. 그 적반하장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, 그 지금 이른바 유난 갈등이라는 국면, 이 국면은 네네. 수습됐다고 보십니까? 아니면 주변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이종섭 대사 귀국했고 언론이 핵할 네네. 테러 발언한 황상무 수석 사퇴했으니까 네. 수습 국면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고 아직 시작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.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유난 갈등이라기보다는 지금 그 선거 국면에서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또 민심의 정권 심판에 대해서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임시 땜빵식으로 하는 것인데요. 갈등 해소가 아니라 임시 미봉 쇼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. 사실은 야당 대표를 겨냥한 식칼 테러 있었지 예, 않습니까? 그런데 그 배후나 공범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. 그리고 이 과거의 무시무시한 회칼 테러를 꺼내서 언론에 입을 막고요. 국민들께 공포를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국민 저항이 거센 줄 이제서 눈치를 채고 얼렁뚱땅 미봉하려고 하는 거지만 현명하신 국민들께서는 다 보시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저는 이건 국민들께서 그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
민심을 좀 제대로 읽으라 이렇게 충고해주고 싶습니다. 민심을 읽으라. 주 후보가 보시기에 현장 민심은 어떻습니까? 판세나. 정권 심판에 대한 분위기가 날이 갈수록 아주 거세게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. 예. 이 무능과 무책임,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정말 주먹을 치켜 올리시고 불끈 지시고 꼭 심판해달라, 기세를 꺾지 마라, 이렇게 얘기하시고요. 그동안 수고 너무 많았다. 지나고 보니까 추미애가 하는 말이 다 옳았더라. 오해해서 미안하다. 이렇게도 얘기해 주시고요. 그래서 정말 못 살겠다. 민생 너무 어렵다. 최근에 그 대파 발언 보고요. 상인들도 뿔이 많이 나 있습니다. 저렇게 물정 모르면서 무슨 나라를 운영을 한다고 하느냐. 몰라도 예. 너무 모른다. 이러시고들 계십니다. 예, 그동안 그 부분이 궁금한데 오해 많았다는 네. 그 오해는 어떤 때 어느 걸 얘기하는 건가요? 그 말씀하시는 분들은. 법무부 장관 시절에 예. 검찰총장 윤석열의 이 여러 행태에 대해서 제가 경고도 했고요. 수사 지휘를 통해서. 또 징계 청구를 하고 그것이 1심 법원 판결로 또 감찰방해 수사방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지만 어느 언론 하나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. 오로지 그냥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게 한다, 쫓아내게 한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웠거든요. 그것을 추윤 갈등이라고 다 그 개구리 소리처럼 합창을 했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뭐 주가 조작 사건 부인이 저지른 것, 또 장모의 부동산 사기 혐의 사건 등등 다 특별검사법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니까 국회가 특검법까지 발의하고 통과를 시켰지만 몽땅 다 거부해버렸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 책임 회피하고 수사 거부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엄청난 게 다 그 안에 들어있나 보다. 더군다나 2년 동안 저지른 일들도 뭐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양평 고속도로 구부르기나 이런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렇게 여기거든요. 정말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은 아무것도 아니었나 보다 훨씬 더 심각하니까 저렇게 본인 근처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애를 쓰는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게 된 거죠. 그걸 보니까 이제 추미애가 하는 말을 잘 들었어야 된다, 옳았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예. 네. 민주당 공천 과정 하나 여쭤보겠습니다. 일각에서는 비명 행사라고 비난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네. 저는 혁신 공천을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이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저와 가까운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. 그러나 제가 그 당을 위해서 동지들의 아픈 고통도 안고 가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눈물겨웠습니다. 그래서 이번 공천은 뭐 측근 심어주기가 아니라 측근들을 다 멀리하고 내치면서까지 혁신 공천을 이루었다. 그래서 국민 기대감을 아주 높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일각에서 비명 행사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오히려 그것은 국민의힘 당 쪽에서 이 찐윤만 국천을 받는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것도 기사에 있었고요. 반윤 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. 예, 네. 어젯밤이죠. 강북을 네네. 조수진 변호사 자진 사퇴했는데 네네. 어떻게 보십니까? 이 사안에 대해서?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. 기왕에 국민 경선처럼 그렇게 경선을 통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다소간의 불편함과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후보로서는 그 과정을 잘 설명을 해드리고 또 결기를 보였어야 맞지 않을까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. 예, 변호사 시절에 어떤 변호를 하고 어떤 논리로 변호를 했느냐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어떤 한 검증의 한 부분일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떻습니까? 변호사로서는 또 사실은 변호사의 어떤 가려가면서 무슨 변론을 할 수 없을 만한 어떤 피해자의 여러 동기 탐작 이런 것을 좀 주장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기대하고는 좀 안 맞게 변론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만 본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약간 정치적 정치판으로 들어왔을 때의 해야 될 말과
조금 결이 다를 수는 있는 것이죠. 그러나 그것이 뭐 변호사 윤리에 어긋났다 그렇게는 보지는 않거든요. 그러나 이제 정치인이 되면은 자기의 정치 지향성을 분명히 밝히고 또 정치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요.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이 돼서는 정말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변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모습 과거를 또 보인다면은 달리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예. 현재까지 네.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, 주 의원님? 우선 정권 심판론이 강하기 때문에 네. 민주당이 여기에 대한 헌신성과 또 책임감을 잘 보이고 자세는 아주 낮춰야 합니다. 그 자세는 아주 낮추고 또 열정은 가운데로 모으고 그러나 이상은 더욱더 높이고 이런 자세로 뛴다면 저는 이 정권 심판해달라는 국민의 그런 기대치를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151 플러스 알파 전망 동의하십니까? 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년 만에 이 국격을 추락시키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또 민생을 망가뜨린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민생에 고통을 주는 이 정권을 견제할 세력은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다. 이렇게 다들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본이 이제 과반 의석이고요.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는다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달렸기 때문에 더욱 겸손한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결코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주 후보님이 보시기에는 네.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조국 혁신당 네네. 돌풍 네네.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초반에 이제 열린우리당 그 정도 아닐까 했는데 이 국민들께서 울분이 이제 폭발을 하신 것 같아요. 그 울분을 대변하고 있지 않느냐.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국민들께서 울분을 토하는 것에 대한 이 정확한 좌표를 찍어서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시키겠다 한 것이 딱 먹혀들었던 것 같고요. 예. 네, 그래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또 민생도 돌보고 또 국가의 여러 난제들 또 미래의 설계도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비전을 또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정권 심판론을 넘어서서 국가 미래를 책임지고 끌어가겠습니다 하는 그 대형을 넓게 깔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표심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모인다고 생각합니다. 이 돌풍은 민주당으로서 호재입니까? 악재입니까? 연대 대상입니까? 아니면 경쟁 상대입니까? 비례의석만 본다면 좀 민주당에 모여야 될 예. 표심을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또 그것이 좋지 않다. 비례의석을 목표로 후보 등록하시는 분들은 조마조마하시겠습니다. 그러나 그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견인해내는 데는 또 지역구 의석을 더 몇십 표라도 더 보태야 되는 몇십 표에 좌우되는 그런 그 지역 후보들이 많지 않습니까? 또 거기에는 또 분명히 도움되는 바도 있다 생각합니다. 주 후보님은 심정적으로는 조국 혁신당이 내건 어떤 비전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. 많은 부분을 어떻습니까? 여태 제가 외쳐왔던 것들을 사실은 많이 사용해 가셨습니다. 예. 만약 제가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또 발판이 토대가 구축되지 않았겠죠. 네,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. 예. 오늘 네.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. 예, 마무리해야 될 네네.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예,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좋은 저녁 되십시오. 예, 지금까지 추미애 후보였습니다.